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반려인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 자주 살펴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사실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가끔 이게 정확한 걸까 싶은 고민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서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반려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들도 100% 맞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나온 이유가 다 분명히 있습니다. 발을 잘 쓰는 친구들은 조금 더 덜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높고 잘 놀고 행복감도 더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발이 사실 강아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일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언어를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우리 강아지가 오른발잡이인가 왼발잡이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쪽 발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행동과 감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뇌 발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강아지에게도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죠? 우리 아이가 어느 발잡이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난감을 이리저리 굴리거나 간식을 먹을 때 어느 쪽 발을 더 많이 쓰는지 유심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론 계단 위에서 아이에게 기다려를 시킨 다음 계단 아래에서 강아지를 불렀을 때 먼저 내딛는 발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다면 아이가 어느 발잡인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도 오른발을 많이 쓴다면 좌뇌, 왼발을 많이 쓴다면 우뇌가 발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른발을 많이 쓰는 아이라면 왼쪽 뇌가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 뇌는 행복, 흥분, 관심, 사랑처럼 이 친근한 것을 처리할 때 더 많이 활동을 하고요. 반대로 왼발을 더 많이 쓰는 아이라면 오른쪽 뇌가 발달하여 슬픔, 두려움,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 오른발잡이 친구들이 조금 더 침착하면서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반대로 왼발잡이의 경우 외부인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고 가끔은 이 불안감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왼발잡이라고 무조건 공격적이야가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발, 오른발처럼 우리 아이들이 꼬리를 흔드는 건 역시 방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할 것은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 너무 좋아,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오른쪽으로 꼬리를 더 많이 흔들고 낯선 사람이나 두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는 왼쪽으로 더 많이 흔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판단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이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거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역시 오른쪽과 왼쪽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건 산책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산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 여러 냄새도 맡고 햇빛도 받고 걷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합성이 잘 되지 않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적이거나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흥미가 떨어지고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까지 바뀐다거나 공격성 같은 문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짧게라도 매일 산책을 시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후각은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후각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반려인분들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코로 세상을 본다 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은 산책하며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소변, 대변, 항문낭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으로 보면 약간 SNS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노즈워크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 후각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라도 산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갈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와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거나 알고는 있으시지만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달아봤자 와펜을 보지도 않고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 아이들을 만지거나 간식을 주거나 아니면 아는 척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타의 반려문화 캠페인을 통해 와펜 사용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반려문화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도 강아지와 비반려인들을 위해 와펜 착용을 반드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펜까지 모두 완료한 뒤에 산책을 다녀왔으나 아이들이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집에서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터그놀이, 공놀이 등으로 놀아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만족감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완벽히 이해하고 맞춰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우리 반려견들을 키우는 건 역시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일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는 반려가구 수만큼 늘어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주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익히신다면 분명 더 행복한 반려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타 바른도 캠페인과 함께 우리 모두 더 나아진 반려 문화를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